안녕하세요. 단간방TV 배종훈입니다. 저희 단간방TV에서는 제가 그동안 유럽 자동차 여행을 다니면서 또는 일본 여행을 다니면서 얻었던 여러 가지 여행의 노하우, 여행의 팁, 그리고 또 여행 이야기들을 다루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으로 오늘은 처음으로 유럽의 자동차 자유여행을 가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동안 굉장히 많은 패키지 여행을 통해서 여행의 감성은 끌어올렸는데 그냥 내가 가고 싶은 어떤 도시를 갔어도 뭐 잠시 그곳에 그냥 멈췄다가 금방 한 2, 30분 만에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고 내가 그냥 멋진 호수나 아니 강변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을 좀 보내고 싶은데 사실 패키지 여행에서는 그런 걸 좀 기대하기는 어렵죠. 자, 그래서 시간이 돌아와서 언젠가 나도 한번 자유여행을 좀 가보고 싶다. 내가 자동차를 몰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좀 달리고 싶다. 이런 낭만을 가지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간방 TV에서는 좀 쉽게 유럽 자동차 여행 또는 유럽의 자유여행을 정보를 좀 제공할 수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가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으로는 초보자들이 유럽 자유여행을 선택할 때 고르면 좋은 적절한 나라 세 군데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베스트 3를 준비했는데, 자, 첫 번째 베스트 3는 바로 스위스입니다. 스위스가 왜 1위가 아니고 3위에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지금은 제가 이제 자동차 여행을 중심으로 얘기하니까, 물론 풍경이나 거기서 뭐 느끼는 감성이나 또는 특히 여름에 가서 산에 가서 눈도 보고 또 들판에 초록색 들판도 보고 그 에메랄드빛의 빙하 호수도 본다는 건 사실 스위스가 최고입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여행 그리고 특히 초보자들을 위해서는 제가 3위로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스위스는 우리나라에서 직항으로 현재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직항으로 스위스에 들어가는 항공편이 일단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대부분 주변 국가, 직항이 있거나 뭔가 경유해야 되는 그런 주변 국가를 좀 돌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아예 뭐 독일이나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스위스로 가야겠죠. 그리고 가서도 렌터카를 빌려야 되는데 렌터카의 비용이 다른 유럽에서보다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여행으로 유럽 스위스에서 차를 빌려서 스위스를 일주하고 다시 스위스에 반납하고 할 때 그런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 주변 국가 오스트리아나 독일이나 프랑스 여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3위로 꼽은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스위스는 고속도로가 잘 닦여져 있는데 중간중간에 요금을 지불하는 중간 톨게이트가 없어요. 그냥 IC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에서 나가고 필요한 것에 들어가면 되는데 대신 통행료를 1년에 한 번 단위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비넷이라 부르는 스티커를 사서 그 스티커를 유리창에 붙이고 다니면 되는데 이 비넷이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 또는 스위스에 자주 방문해야 되는 유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1년권을 사는 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단기간에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그 3, 4일 또는 뭐 길어야 일주일 정도 스위스 여행을 할 텐데 그 기간을 위해서 1년치짜리를 돈 내고 사야 된다는 건 약간 좀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가성비적인 면에서 제가 스위스를 3위에 뒀습니다. 자, 그러면 2위는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2위는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스위스와 면에 있어서 알프스를 또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위스에 가까운 감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스위스에 비해서 물가도 좀 더 저렴하고 또 비넷도 마찬가지 오스트리아도 이제 고속도로에서 그냥 비넷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면 통행료를 중간중간에 내지 않는데 이 비넷이 1년 단위로 있는 게 아니라 짧게는 10일, 뭐 1 달 이런 식으로 단위가 소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자 입장에서는 가장 적절한 선택을 나름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2위로 오스트리아를 골랐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는 둘 다 그 국경 지역에 가면 그걸 비즈니스 전문적으로 파는 작은 매점이 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 국경 주변에 있는 뭐 휴게소, 작은 고속도로 휴게소나 아니면 국도 휴게소의 주유소 옆에 있는 조그만 매점에서 그 비즈니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즈니스 사서 창문에 붙이기만 하면, 그 이후로는 사실 그 오스트리아나 스위스를 다니는 동안에 고속도로 통행료는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좋습니다. 근데 1위는 바로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1위는 독일입니다. 독일을 고른 이유는 일단은 항공편도 굉장히 많고, 또 독일은 자동차의 나라라고 할 만큼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고 넓기도 하고, 또 자동차의 렌터카 대여 비용도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리고 차의 종류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고속도로가 통행료가 아예 없습니다. 비내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든 국도를 이용하든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제가 1위로 독일을 골랐는데, 사실 뭐 중간에 통행료를 요금을 내거나 아니면 비넷을 붙이고 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냐, 몇 번 하고 나면 그냥 쉽게 할 수 있지 않냐 생각했지만, 사실 외국에서 자동차를 렌트해서 그 낯선 여행을 시작하는 초보 유럽 자동차 여행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중간중간에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계속 내야 되는 거, 카드로 내거나 현금을 내야 되는 걸 반복하는 것도 은근히 큰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한 번은 프랑스 여행을 할 때, 프랑스 여행에서는 어떤 구간은 막 10km, 20km마다 통행료를 내야 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현금이나 카드를 준비를 잘 못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한 번은 그래서 당연히 현금, 제가 갖고 있는 신용카드로 될 걸 생각하고 카드가 되는 곳으로 전용 구간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마스터카드, 뭐 비자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어떤 카드를 꽂아도 다 제대로 통행요금이 지불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위험했지만 비상 깜빡이를 켜고 차를 뒤로 후진시켜서 저쪽 멀리 있는 현금을 내는 곳으로 이동해서, 또 그때도 있는 동전을 다 모아가지고 겨우겨우 그 톨게이트를 통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거길 지나면서 이 프랑스나 스페인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또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불해야 되는 이 여행지는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뭐 익숙한데도 그래도 되도록이면 한 번에 비넷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독일처럼 내지 않아도 되는 곳, 이런 여행지를 희망하고 또 그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이제 좀 자유여행을 한번 렌터카로 유럽 여행을 해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선택하기에 좀 쉽게 고를 수 있는 국가를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제일 좋고, 아니면 독일을 입국해서 주변 국가인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한번 여행하신다면 분명히 유럽 자동차 여행의 매력을, 그리고 생각보다 크게 어렵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나라는 독일과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렇게 골랐는데, 그럼 이제 그 안에서 렌터카를 어떻게 빌려서 어떻게 여기서 예약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현지에 가서는 어떤 식으로 과정을 거치면 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